전주 완산구 동완산동 곤지산 4길에 가면 전주 팔경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길 옆 담벼락에 전주 팔경이 타일 벽화로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작품을 보면서 전주 팔경을 알아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곳의 빼어난 경치를 보통 팔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지역 전주에도 전주 팔경이 있죠. 세월이 흘러 전주 팔경의 모습에도 많은 변화가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전주 팔경의 아름다운 풍경은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눈을 사로잡고 마음을 동하게 하는데요. 입문 클래스, 오늘은 천년고도 전주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경치 전주 팔경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문학을 쉽게 더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 연구단 서정화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네. 네. 자,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눠볼까요? 네, 아까 그 오프닝 멘트에서 전주 팔경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예. 네. 그럼 전주 팔경 중에서 혹시 뭐 어떻게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사회자님은? 전주 팔경. 네, 그 중에. 저는 하나 좀 생각이 나요. 네. 뭐냐면, 이제 화살 쏘는 거. 네. 네, 네. 그것도 전주 팔경의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병루. 네네, 한병루. 네.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도 많이 아시네요. 다행이다. 하나라도 알고 있어서, 두 개라도 알고 있어서. 네. 네네네. 전주 팔경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전주 팔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래서 이제 전주 팔경과 관련된 그 비하인드 스토리 예. 이런 것들을 좀 더 파고 들어가 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팔경의 의미부터 한번 좀 알아볼까요? 팔경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네, 아까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팔경은 이제 8팔자 경치경자죠. 예. 그러니까 8가지 경치인데 그냥 경치는 아니고 8가지 빼어난 풍경. 그러니까 전주 팔경이라고 하면 전주 지역에서 경치가 아름답고 풍광이 수려한 8곳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의 빼어난 경치, 산수가 수려한 것을 팔경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팔경은 어디에서 유래가 된 걸까요? 뭐 우리 많은 것들이 이제 서양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그 이전에는 중국에서 많이 들어왔죠. 맞아요. 중국에 이제 동정호라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남쪽에. 네. 근데 여기가 크기만 큰 게 아니라 경치도 빼어난 곳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경치들 또 화가들이 가만두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죠. 예. 일단. 그립니다. 네. 병풍에다 그리죠. 네. 팔폭 병풍에다 그립니다. 네. 그러니까 송나라 때의 송적이라는 사람이. 근데 예. 어떤 때는 또 그 앞시대의 5대 19개 뭐 이성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송적이라고 일단은 할게요. 송적이라는 사람이 팔폭 병풍을 그립니다. 근데 병풍을 그리고 나면 거기다가 제목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목을 달아야 되는데 이제 한문은 예. 이제 짝이 맞아야 되니까 4글자로 이렇게 답니다. 그래서 이제 소상팔경 이렇게 하면 소상 지역의 8가지 풍경이라는 말이 나왔고 예. 그 이름하는 어쨌든 다는 것도 4글자씩 하는 게 전통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 팔경 문화라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보통 시작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군요. 예. 그러면 한국의 팔경 문화는 언제부터 또 시작이 됐을지도 궁금해지고요. 예. 그러니까 송적이 이제 송나라 따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냥 지금 정확하게 이 사람의 이제 생물년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 따져보면 우리 일반 사람들이 소동파, 소식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적벽부 뭐 이렇게 해서 유명한 문인인데 이 소동파라는 사람이 살던 때가 11세기거든요. 예. 서로 뭐 이제 주고받은 기록들을 보면 그래서 아마 송적이라는 사람이 11세기 사람이니까 이때쯤 만들어졌고 근데 우리가 그때 만들어서 바로 들어오진 않죠. 그게 어느 정도 조금 물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들어오니까 우리는 한국은 이제 한 1세기 지난 한 12세기 그 지난 시점에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 왜 이규보 다루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규보를 다루던 요 시기부터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이규보 때 이제 본격화됐다는 것은 이규보보다 조금 더 일찍 들어왔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보면 이제 이규보가 살던 때 명종이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명종이 야 소상팔경을 주제로 한번 시를 한번 지어봐. 라고 해서 임금이 그 정도로 지을 정도로 신하들하고 같이 대유행이었군요. 유행이었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얼마만큼 이게 문인들에게 이게 팔경 문화가 일상적이었냐.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잠깐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요즘은 우리가 밥 짓는 연기라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시골에 보면 이제 드라마나 보면 연기가 이렇게 끼어 있는 근데 그거를 상상하면 해보시면 연기 끼어 있는 그 상간에 있는 산에도 이제 밥을 지어야 되니까 절에도 밥 짓는 연기 아니면 안개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녁에 종 치는 소리가 이렇게 지금은 안 들려요. 지금은 차 소리 때문에 안 들리는데 종소리가 어른하게 들리는 그 풍경을. 아, 좋다. 예. 그래 이제 원문은 안 읽고 번역문만 이제 읽어보면 제목은 연기 낀 절의 저녁 종소리인데요. 스님들 겨울에 좌선하기 알맞으니 추운 날씨에 왕래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네. 가느다란 종소리가 시간을 알리니 천지는 무심하고 세월만 한가롭네. 그러니까 요게 보면 이제 겨울쯤에 초겨울이나 예. 그때의 스산함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고 모든 것들이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어쨌든 그거를 이제 풍경은 오히려 좀 뭔가 조금 달관한 듯한 천지는 무심하고 세월만 한가롭네. 요런 어쨌든 정서를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네. 각자의 어쨌든 시인들의 어쨌든 감성대로 이제 풀어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대유행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한 1세기 한 100년 내에 요 문화가 들어왔고 우리나라도 그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팔경 하면 대표적으로 뭐 관동 팔경, 뭐 단양 팔경, 송도 팔경, 그리고 우리 전주의 이 전주 팔경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꼭 이렇게 팔경으로 한적을 해놨을까요? 그렇죠. 뭐 요즘 보면 꼭 반드시 팔경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건가? 인생 네컷처럼 이렇게 네컷을 그렇죠. 딱딱딱딱 해야지 뭔가 구성져 보이고 그렇죠. 유행이고 이런 그렇죠. 거였나요? 그렇죠. 네.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툴을 벗어날 수도 있는데 네. 또 그게 또 하나 형성이 되면 그렇죠. 실제로 보면 하나의 문화였던 거군요. 예, 우리 주변에 보면 전주 팔경만 있는 게 아니고 전주 십경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예. 네. 한옥마을 십경도 있습니다. 아, 맞네요. 옆으로 바로 가면 우리 버스에서 이렇게 보면 완주 구경. 진짜 그렇다. 근데 네. 더 심하게 완산 32경. 이러면 이제 포기합니다, 이제. 점점 넓어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역이나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경치 숫자가 이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팔경 문화라는 게 아까 이제 소상팔경에서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이제 팔경 문화가 일찍부터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통이 쭉 와서 팔경이 일반적인 거고, 뭐 대세인 건 맞는데 네. 굳이 뭐 또 팔경을 고집할 필요는 없죠. 근데 네. 이제 팔경이 대세다 뭐 정도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팔경은 장소와 풍경의 어떤 그 구조로 형성이 된 걸까요? 요거를 조금 알려면 예. 제가 그림을 이제 팔북병풍에 그렸는데 예. 제목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한문이라서 한문으로 이제 지어서 그런데 4글자씩 지어요. 근데 2글자는 장소고 예. 그다음 2글자는 그 풍경입니다. 그 제가 원래 소상팔경이 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냥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법칙 같은 건가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일종의 법칙 같은 거. 네. 처음에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짝을 맞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불규칙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짝을 맞춰서 전격화 시켜서 그래야 이제 그게 좀 오래 멀리까지 가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소상팔경도 이제 그런 제목을 이제 그렇게 지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의 제목으로 바로 올라가거든요. 바뀌지는 않고 네.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죠. 평산아간. 평산아간이라고 하면 평평한 산은 모래니까 백사장입니다. 떨어질 낙자 기러기 앉자. 그러니까 평평한 백사장에 내려앉는 기러기. 그게 이제 우리 한 컷 장면이 나오죠. 예. 평산아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포기범인데 원포는 먼 포구예요. 네. 귀범은 범은 돛범범자니까 배라는 뜻이거든요. 예. 먼 포구에 저쪽에 멀리서 포구에 배가 전물역에 돌아오는 풍경. 그 보이죠. 네. 그 다음에는 산시청남. 여기서는 산 속에 있는 뭐 시장인데
시장이 그만큼 큰 건 아니고 조금 큰 마을 정도의 그때의 그 안개가 이렇게 갤 때 맑은 안개 개는 그 모습. 요것도 한 컷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기 때문에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강천 모설. 강가의 하늘이고요. 모설은 저물 못자, 눈설자. 그러면 강가에 내리는 저물역 눈이죠. 요것도 이제 우리가 겨울 풍경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예. 동정추월. 동정은 동정호입니다. 동정월의 가을달이 휘청청 떴을 때 그러면은 물에도 달이 비치고 그렇죠. 그 모습이 아름답고. 네, 가을의 달. 예, 그렇죠. 소상야후. 아까 소상강이라고 그랬는데 예. 소상야후는 뭘까요? 뭐 밤야자. 그렇죠. 예, 비우자. 그렇죠. 네. 밤비입니다, 밤비. 소상강에 내리는 밤비. 그다음에 연사만종은 요거는 이제 연기 낀 절에 만자는 저물 만자. 우리가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저녁을 만찬이라고. 저물역에 들리는 종소리. 맞습니다. 아까 이제 그런 거고. 마지막에 이제 어촌석조. 석조가 석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촌의 석양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걸 보면 앞에 두 글자는 장소, 뒤에 두 글자는 풍경입니다. 그러네요. 장소 플러스 풍경이 되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나의 그 툴이 돼서 그 모범 그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로 계속 가요. 근데 예컨대 전주를 노래한 시 중에 조선전기에 서거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유명한 분입니다. 제 7대조 할아버지신데. 아, 그러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 네. 네. 당대에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조선전기에 이분을 빼고 문학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분이 폐향시병이라는, 시병은 10가지 노래니까, 예. 그 열수라는 뜻이고, 폐향. 폐는 우리, 왜, 버스 정류장이나 객사를 풍폐지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폐자는, 폐현 풍읍인데, 한나라 고조 유방이 태어난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왕의 고장. 여기가 이제 전주가 제왕의 고장이라서 폐를 쓰는데, 만약에 그 경주에서 폐향 이렇게 쓰면, 경주가 다 도륙이 났을 겁니다. 역적이 되는 거예요. 제왕의 그러니까 이 글자는 전주밖에 못 써요. 그렇군요. 조선시대 때는. 만약에 고려시대 때면은 개성만 썼겠죠. 그래서 이제 전주의 10가지 명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소재로 잡는데 보면 경기전 지금도 있잖아요. 예. 견원이 도읍했던 곳이라는 곳이에요. 그다음에 만경대 지금도 있습니다. 예. 기린봉 있죠. 봉황암도 있고요. 네. 건지산, 네. 덕진년, 덕진은 덕진연못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공북정, 제남정, 쾌심정인데 요 세 가지는 지금은 없어요. 예전에는 정자가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전주의 유명한 장소를 가지고 노래했잖아요. 그런데, 요런 것들은 이제 따로 분류를 합니다. 경치를 읊긴 했는데, 조금 어려운 말로, 모을 집자 경치경자에서 집경시라고는 하는데, 아까 우리 교회 팔경시는 장소 플러스 풍경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예. 요건 장소만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 요거는 이제 팔경시 구조라고 보지도 않고 또 전주 팔경이라고도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 팔경을 만나려고 하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전주 팔경, 현재 전주 팔경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은 전주 팔경은 이제 한 8가지겠죠, 당연히. 예. 근데 이게 변천을 과정이면 되게 이제 복잡하고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현재 8가지를 이야기하면 기린토월. 요거는 이제 되게 문학적인 표현. 가를 토해낸다. 되게 그런 문학적인. 거구나. 우리가 이제 맨날. 실제로 그런 거였네요. 네. 토사 이것만 생각해서 네. 약간 조금 그런데 되게 낭만적이죠. 기린토월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보면 그 한벽청년. 한벽당이죠. 청년은 이제 우리가 안개가 갤 때. 예. 자욱하다가 갤 때쯤 앞에는 환하고 뒤에는 예. 희끄무리하고. 그거를 이제 청년이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그다음 남고모종은 이제 남고사라고 있어요. 한벽당에서 보면 또 남쪽에 있는 남고사. 예. 저도 거기 한번 갔다 왔는데 남고사의 저녁 종소리입니다. 아, 좋다. 네. 그다음에 아까 활쏘기 이야기했잖아요. 예. 이게 바로 그 다가공원 다가산의 사후. 다가사후. 네. 예. 사자는 솔사자 사격할 때. 맞습니다. 후자는 이제 관역입니다. 그러니까 활터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비비나간. 비비는 비비크림은 아니고. 비비정. 네, 예. 비비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비비정에 이게 아까 그 나가는 떨어질 낙자 기러기 한자. 비비정 앞에. 거기. 만경강초. 예, 맞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거기 이제 네. 철로도 있고. 네. 근데 지금은 거기 다리가 있어서 풍경이 많이 가려져 있는데. 네. 예전에는
지금 거기 그렇구나. 캠핑장도 있는 것 같은데. 캠핑장도 있고 무슨 열차 카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가 참 예쁘죠. 예, 예. 거기 내려앉는 그 기러기, 거기가 또 한 풍경이 났고, 예. 덕진체련. 이게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예. 그러니까 덕진공원에서 연꽃을 따는 거. 연꽃은 좀 로맨스도 있었어요. 네. 예전에. 예, 그리고 위봉산의 이제 위봉폭포. 일곱 번째. 예, 일곱 번째 위봉폭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동포기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폭으로 돌아오는 배. 그러니까 동포는 이제 어디냐? 이거는 논란이 있는데 네. 오늘 뭐 그것까지 하면 너무 머리 아플 것 같고. 그렇게요. 지금의 전주 팔경과 혹시 역사 속의 전주 팔경이 좀 달라졌나요? 뭐 차이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전주팔경이라는 게 언제 생겼냐 그러면 네.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조선시대 때는 이제 중인이라는 신분의 양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디 출신인지 이런 것들 잘 몰라요. 근데 조수삼이라는 분이 있는데 당대의 핵심 권력과 가까이 있던 사람이 중인인데 그러니까 능력이 대단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1812년 즈음에서 한 두 번 정도 내려오는데 여기 와서 이제 전주를 돌아다니면서 전주 팔경이라고 쓰지는 않았는데 시를 지어요. 시를 짓는데 중림야후. 그러니까 중림에서 내리는 밤비. 아까 구조하고 비슷하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장수 플러스 풍경 구조가 됩니다. 맞아요. 그 중림야후는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근데 네. 덕진체련. 같습니다. 그렇죠? 네. 동포기범. 한벽청년. 남고모종. 임봉토월. 임봉은 어디 가요? 아까 기린봉인데 예. 기린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제 임봉으로 하냐? 네. 네. 위봉수폭. 이것도 위봉폭포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비정나간. 이것도 아까 비비나간. 그렇죠. 비비정을 이제 줄여서 어디로 붙이느냐. 예. 7개입니다. 그 이전에는 지금은 찾을 수는 없고, 이분이 쓴 게 지금 7개가 맞기 때문에, 예. 아마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전주팔경의 창시자 정도로 부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좀 중요한 분은 신석정이라고. 신적성. 시인, 네. 부안 출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이제 전원으로 내려오십시오라는 이제 수필을 써요. 옛날에 그 일제 때 보면 M형, 무슨 형, 뭐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네네. 자기가 전주 자랑을 합니다. 우리 전주에는 전주 팔경이 있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쭉 소개를 해요. 그 소개를 하면서 네. 조수삼의 중림야후 대신에 남천 표묘. 그 남천은 어디냐면 그 향교 앞에 보면 예. 이렇게 그 내가 흘러가잖아요. 지금 전체를 전주천이라고 하는데 예. 남쪽에 있잖아요. 남천교 있는 그걸 맞습니다.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표면은 빨래하는 안악내입니다. 요즘은 볼 수 없어요. 요즘은 세탁기에서 그냥 건조기로 이렇게 가지만 예전에는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실은 지금 빨래하면 큰일 나요 거기서. 그렇죠. 네. 환경보호법 위반으로 네. 바로 들어갈 겁니다. 예전에 남천 표모였지만 지금은 이제 다가사오로 좀 예. 변경이 됐나 지금은 봐요. 이제 그걸로 이제 바뀌었고. 근데 어쨌든 이 조수삼이라는 분이 만들어놓은 7가지가 그 신석정이라는 시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훨씬 더 확고하게 확장되고 증폭되고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돼. 그러니까 신석정은 사실 남천 표면만 넣었지만 그래도 워낙 유명세를 타고 있던 분이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 예. 전주팔경이 훨씬 이제 확고하게 굳어지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전주 팔경입니다. 이제 전주 팔경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그 다른 지역의 팔경과 전주 팔경은 좀 어떤 차이점이고 어떤 특징이 있을까도 궁금하기도 해요. 그 전주팔경은 이제 사실은 19세기 중반에 만들어졌으니까 뭐 초반이라고 해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이게 팔경 문화라는 거는 이제 경관이 좋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역시 사람들이 사랑하고 즐기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전주팔경은 덕진체련, 네. 한벽청년, 그다음에 또 다가사후, 비비정. 그리고 비비정.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전주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 오는 관광객들도 이만큼 찾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관동팔경 멀어요. 네. 간양팔경도 이렇게 코스로 도는데 그렇군요. 사실은 그 여기는 한옥마로 연계가 돼서 갈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장소, 그러니까 일정한 역사, 빼어난 경관 또는 뭐 사람들의 끊임없이
쉽게 접근할 수 네. 있다라는 장점도 기린봉도 사실 높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네. 거기는 못 가봤어요. 그래서 가봤는데 참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네. 전주 시내가 한눈에 쫙 보이고 아주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꼭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그 전주 10경을 뽑기도 하는데 전주 8경에선 그럼 두 개가 또 뭐가 추가됐을까? 이게 또 궁금하기도 하고 하네요. 예, 그 아까 그 남천표묘라고 해서 네. 신석정이 했던 게 그게 추가가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쪽에 보면 곤지산이 있는데 곤지망월이라고 해서 곤지산에서 바라보는 달 어. 이야기하죠. 근데 아까도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천표면은 예, 이게 굳이 8경에는 원래 있었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예. 10경을 만들면서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풍경을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이거 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빨래하고 이러면. 환경보호법으로 이제 큰일 납니다. 벌금 냅니다. 그래서 예. 이게 분명히 이제 전주식경은 정말 현대에 와서 만들어졌을 텐데 네. 이거는 조금 아쉽다. 요 부분은 그 알겠습니다. 풍경이 싫은 게 아니라 현실하고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전주 8경 이야기했으니까 중간에 잠깐만 한옥마을 10경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네. 요거는 좀 우리가 서비스로 한번 좀 알아보면 어떨까 싶은데 간단하게 한번 설계해 주시죠. 예, 이거는 이제 전주에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언제 만들었는지 뭐 최근에 이게 한옥마을이 이제 부상하면서 이제 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그 전주 8경하고 겹치는 게 한 4개 정도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6개인데 예. 겹치는 거는 겹친 대로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고 네. 우왕곡절이라고 첫 번째가 있는데 우왕은 이제 구불구불한 이제 골목길이에요. 골목길. 곡절은 우리가 구불구불한 거. 그러니까 예. 한옥마을 가면 왜 골목길 있잖아요. 골목길. 네, 작은 골목길들 많습니다. 거기가 네. 이제 사진 찍기가 좋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하나의 풍경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벽청년인데 요거는 겹치는 거고요. 네. 행로청수라 그래서 거기 저거 메인 거리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그 중간에 음. 인공으로 시내 만들어가지고 물 흐르게 있죠. 네, 지하수 올라오는. 그렇죠, 네. 그렇죠. 행로는 이제 지나가는 길이니까. 그렇군요. 거기 청수는 맑은 물. 예. 요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오목풍가인데, 오목대에서 풍은 바람 풍자고 가짜는 노래가 짜. 아, 바람 소리가 노래처럼 들리니까, 좋죠. 오목대의 이 바람 소리. 아, 좋죠. 예, 요런 거고요. 예.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남천표묘. 요거는 넘어갈게요. 네, 제가 아까 별로 안 했었던 거. 좋아해.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린톨도 있고요. 네. 교당낙수. 그 교는 이제 이 우리가 동네 이름 중에 교가 들어가면 다 거의 95% 이상이 향교가 있던 동네. 맞습니다. 예. 교동짬뽕. 예. 교동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향교가 전국에 한 330개 있었기 때문에 교동이 최소한 100개는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네. 그러니까 향교의 그 지붕에서 떨어지는 낙수니까 비 올 때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아우, 소리. 좋네. 네네. 네. 그건 것 같고 예. 여덟 번째가 이제 남고모종. 아홉 번째가 이제 자만문고인데 이게 무슨 경기문고, 을지문고가 아니고요. 자만동. 자만동이고 장소가 나와야 되니까 문고는 그 들을 문자 옛고자 옛날 이야기. 여기가 이제 우리 해동 육룡이 나라샤 뭐 이거 들어보셨죠? 용비어천가에 예. 그 첫 번째 용이 바로 이성계의 고조부 목조 이한사거든요. 이한사가 바로 자만동에 살았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야기라는 게 이제 왕조의 옛날 이야기. 그다음에 이성계가 남원에서 그 아지발도 왜구를 물리치고 오는 뭐 이런 옛날 이야기 듣는 것 뭐 이런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열 번째가 경전답설. 이제 경전은 경기전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전이 있어서 전동이고 전동 성당이 있는 거거든요. 동네 예. 이름이 다 그런 식으로 가니까. 답설은 이제 발불답 눈설. 그러니까 눈을 밟는 경기전에 이제 요거에 이제 한옥마을 10경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예나 지금이나 멋진 풍경을 즐기고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찾아다니는 건 뭐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주 8경, 요즘에 10경까지 이 8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전주 8경으로 이제 몇 년간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하면서 수업이 자꾸 바뀌어요. 이제 바뀌다가 그때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그 전주 8경에 이제 속한 장소 이제 풍경은 이제 많이 사람들이 찾고 또 즐기는 장소인데 근데 야, 전주 8경에 속하지 않는 것 중에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전주 8경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그대로 가고 사실은 정신이나 취지를 우리가 본받는 게 그게 진정한 계승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과제물을 줬죠. 야, 나만의 한번 팔경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말고 일단은 자신만의 발견. 그렇죠. 전주에서 한번 찾아보자. 야, 나는 이제 샐러드가 좋다. 샐러드밥 팔경 어때? 괜찮잖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에일 맥주를 좋아합니다만 그냥 수제 맥주집 팔경. 그다음에 커피집 맛있는 커피 집 팔경도 좋다. 그거 안 해도 된다. 우리 동네 팔경이라고 해서 우리 동네 보면 뭐 가맥도 있고 분식집도 있고 우리 동네 팔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문헌정보학과에 다니는 학생이 갖고 왔더라고요. 자기 전공 살려가지고 동네 서점 팔경. 좋다. 네. 의미 있다. 네. 물론 이제 북카페를 가지고 온 학생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덕질연못 하면 우리가 연꽃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근데 주변에 보면 비석이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도 생각도 못했는데 예. 덕진연못에 비석 팔경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부제가 붙었어요. 보국과 매국. 보국은 나라를 돕는 거고 매국은 나라를 파는 건데 예. 왜 이런가 보니까 여기에 동학혁명의 이제 주축이었죠. 송계남, 김화중의 김화중을 기리는 비석도 있고 예. 뭐 친일파, 박기순, 이두왕과 관련된 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국과 매국 해서 그 덕진연못 비석 팔경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훌륭한 그래서 학생들이었네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어떤 과제물을 제출해가지고 제가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게 나의 어쨌든 팔경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팔경 문화를 진정으로 느끼고 즐기는 거 아닐까? 이게 지금 당장 멀리 있지 않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걸 이제 약간의 이제 형식을 가미한 거죠. 장수 플러스 풍경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말로 풀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만의 팔경 문화를 찾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팔경 문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에서 나만의 팔경을 찾아보고 즐겨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전주 팔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 연구단 서정화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